71페이지 관동별곡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화자는 병 때문에 강호에 묻혀 살고 있다 했는데 병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병은 아니죠. 진짜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게 병적일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다라는 의미이지 병은 아닙니다. 화자는 관동지방을 다스리는 벼슬을 맡았다.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이 부분 근거 찾아주면 돼요. 너네 이런 문제 풀 때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선지들의 근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국어는 우리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든 쉽다고 생각하든 뭘 가장 쉽게 하냐면 합리화를 되게 쉽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맞았으면 그냥 맞다고 생각해.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느낌으로 찍었을지라도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야지 성적이 점점 오르고 그 다음에 등급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라 선지 하나하나 전부 다 근거 확인해 주세요. 3번 선지,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연춤은 경외남문을 지나야 했다. 어디가 근거야? 연춤은 달려들어가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하직인사라고 물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한양, 그 임금님이 계신 곳에 그 지명, 그 건물 이름이죠. 그러니까 맞고요. 화자가 들른 지역 중에 급장유가 다스린 지역과 동일한 지명이 있다. 어디 근거야?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중국 회양과 마침 똑같구나.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하니 볼 것이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화자가 삼각산 제일봉을 바라보려 한 이유는 임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계속 나온다 그랬죠. 한양과 관련된 것들이 연상이 되면 그 연상작용에 의한 뭐 연군 지정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나에서 드러난 이 작품의 표현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래? 의인법 얘기하는 거죠. 나에서 의인법 어디 있습니까? 나에서 의인법 어디 있어요? 학이 나를 보고 반가워해서 반가워한다 그랬어요. 정서와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의인법이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 말고 하나 더 찾으세요.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 출제자는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말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망고대와 혈망봉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의인법이죠. 그러면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2인칭 대명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인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지, 대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어디 있을까요? 대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들아?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부용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도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꿰고 있는 듯 전부 다 뭐야? 열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산봉우리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산봉우리들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뭐 뛰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서 있는 듯 어떤 거는 솟아 있는 듯 어떤 거는 연꽃을 꽂아놓은 것처럼 어떤 것은 배곡을 묶어놓은 것 어떤 것은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어떤 것은 북극 하늘을 꿰고 있는 듯 해서 산봉우리들의 하나하나 모습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열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글에 사용되었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는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어요. 3번은.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관동별곡이 이거 하는 거는 1학년 내신에 이거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갖고 내가 넣어놓은 거고 실제로 관동별곡은 가사작품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거라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작품들이 있거든. 우리 가사작품 이거 말고 뭐 했어? 상춘곡 해줬죠. 상춘곡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품이 뭐냐면 사실은 면왕정가라는 작품이에요. 면왕정가라는 작품은 송순이라는 사람이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은거하면서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거기에 보면은 여기랑 똑같은 구절이 있어. 어떤 구절이냐면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이 구절 있죠. 이게 면왕정가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걸 그대로 정철이 어떻게 한 거야? 인용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고사인용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다른 작품에 있는 구절을 완벽하게 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출제를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지식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내신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배경지식 당연히 너희가 공부됐겠지 하면서 문제를 출제해서 그래요. 수능이나 모의고사형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너네는 최대한 다양한 작품들을 배경지식으로 쌓아 놓아야 됩니다. 내신에는 분명히 관동별공만 나오지만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있기는 해. 왜? 확실히 다른 선지 간에 비교해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긴 하니까. 하지만 근거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 마음속에 찝찝하고 찍듯이 푸는 것밖에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겁니다. 옛글에 사용됐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는 면왕정가에 사용되고 있던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라는 구절이에요. 답은 우선 4번이에요. 왜 4번이 틀려? 사음보예요. 사음보. 사음보라는 건 4개로 끊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강후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이런 식으로 4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는 거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줘야 맞겠죠. 대구법, 지규법 등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구법 어디 있어요? 녹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공 같은 뭐뭐하구나 뭐뭐하구나 뭐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있으니까 딱 겹쳐지죠. 대구법이고요. 지규법 어디 있어요? 지규법 어디 있을까요? 네,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고 있는 듯.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뭐뭐 듯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지규법이죠. 3번 문제가 아마 가장 좀 어렵게 풀었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 2개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다부분 보니까 내가 천년노롱 하면서 중의법 사용됐다 그랬죠. 천년노롱이 첫 번째는 무슨 의미? 활용수의 물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천년노롱 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 취선이라고 해요. 취한 신선. 자기 진짜 신선 아니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취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노롱과 취선 이 2가지 찾아주시면 돼요. 3번 문제는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4번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가 더 낫다? 여기 내가 있는 금강산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산은 어디 있는 산이야? 중국산이죠. 중국산, 중국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거야. 답은 1번이죠. 언젠가는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고 싶다? 아니에요. 금강산과 중국 여산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뭐가 더 우위다? 금강산이 더 우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의 여산과 비교해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건 뭐야? 엇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다는 거야?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이 없으면 4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우월하다는 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선지가 1번이잖아. 비슷한 선지 중에서는 더 정확한 거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고요. 금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중국의 여산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아니죠. 금강산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지. 5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꿈이야. 화자의 호방한 기상이 드러난다. 어디에서 호방한 기상이 드러나? 뭔가 호탕하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넓고 원대하고 광활하고 이런 거.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꿈에 한 사람이 나더러 말하는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하늘나라의 진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잠깐 가지 말고 이술 한 잔 먹어보 하면서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바닷물을 부었는데 술잔 조그맣게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두칠성 북두칠성 국자 모양이잖아요. 그 국자를 기울여서 되게 바닷물을 퍼서 그걸 뭐 술이라고 하면서 마신대요. 실제보다 어떻게 됐어? 술잔은 이만한데 과장되어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방한 기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한다.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돼요? 내적 자아와 그러니까 사적
사적자와 공적자 간의 갈등을 일으켰어. 뭘 선택해요? 공적인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화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전생이 드러난다. 자기 전생에 뭐였대? 진선이었대요. 진선. 자기야말로 신선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화자의 책임감 어디서 드러나요? 네, 이슬 가져다가 사회,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시고 즐길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뭐부터? 백성들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화자의 여정을 되짚어 그를 통해 깨달은 바를 요약한다. 없어요, 답은. 요약이라 그러면 과거 어디 가고 내가 깨달은 게 뭐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약적 제시는 없습니다. 6번 디귿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 밝은 달빛이 온 세상에 안이 비추는 곳이 없다. 달은 뭘 나타낸다? 왕, 임금. 우러러 볼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 달, 별, 임금이라 그랬어요. 임금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비춰. 답은 몇 번? 5번이겠죠. 임금의 덕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7번 A, 이중 화자를 가리키는 것은 이 문제는 내가 해석하면서도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A는 누구야? 신선, B는 신선, 답은 C죠. 이 진선이 누구? 화자, 우리, 신선, 저, 신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